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 유튜브 방송을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정말 자폐장애가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자폐장애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학습밖에 없었죠. 사회기술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회기술을 계속 훈련하고, 언어가 안 되면은 언어를 계속 훈련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다 그러면은 문제행동,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문제행동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거를 제어하는, 이거는 엄밀히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증상을 조절하는 그냥 치료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아닌 거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뇌와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뇌 자극술이라고 하는 게 이 자폐 영역의 치료로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시대까지 이제 흘러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뉴로모듈레이션, TMS 이런 치료 자체가 자폐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치료가 되게 되느냐? 뇌에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똑같습니다. 조현병, 양극성장애 똑같아요. 다 똑같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뇌가 원래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은 만약에 100%인데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충분히 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뇌자극술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걸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의 뇌파가 정상이면은 치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왔는데 자폐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뇌는 100% 쓰고 있어요. 그 친구는 더 좋아지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자폐장애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뇌 쓰고 있는 이제 전두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럼 50만큼 더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뇌자극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 그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주로 하는 치료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이상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치료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 뇌파 검사를 했던 친구들이 점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나 좋아지고 개선이 됐는지. 자, 근데 단 제가 이 바이어스는 충분히 있습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왔다가 한두 번 받고 치료를 중단한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지속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고요. 치료를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한 친구들의 이야기인 거고,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몇 번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부모가 중단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끝까지 치료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제가 아주 잘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친구들의 뇌파의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어쨌든 꾸준히 치료를 통해서 시간을 저와 같이 했던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나 뇌파가 좋아졌는지,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더 뇌파가 안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아예 치료적인 효과가 없을 만한 친구들은 치료 권하지 않습니다. 뇌파가 정상이면 치료를 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를 봐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아직 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아이들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뇌파가 더 나빠진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굉장히 약한 변화를 보인 친구
한 중간 정도의 변화를 보인 친구,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인 친구,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좀 약한 정도의 변화를 보였던 친구들, 그래서 뇌파를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뇌파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윗부분에 앱솔루트 파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빨간 게 없어져야 좋은 거고요. 빨간 게 없어져야. 그 다음에 밑에 렐러티브 파워에 요 베타파가 파란 게 없어져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코히어런스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 없어져야, 빨간색 선이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친구 이 윗부분에 빨간색 부분이 약하게 줄어든 정도. 그리고 나머지 베타파나 이렇게 밑에 코히어런스의 빨간색 선은 별로 큰 변화가 없는, 이 정도 친구들이 변화가 가장 늦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한 요 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에 빨간색 된 부분이 아직은 조금씩 남아는 있어요. 근데 연두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두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요 세 가지 뇌파에서 많이 연두색 부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이런 패턴상의 변화를 보이고, 베타파가 파랗게 됐던 것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밑에 코히어런스의 빨간색 선들이 점점 없어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죠. 이게 한 3개월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면 3개월이면은 이 정도의 뇌파가 좋아지는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면은 보통은 두 가지, 부모가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가 언어 표현도 좀 달라지고, 옛날보다 안 했던 말하고,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발음이 명확해지고, 아니면 발화가 안 됐던 아이들이 발화가 되고, 이런 것들, 아이가 조금 더 상동행동이나 이런 게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20-3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너무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뇌파상에. 그래서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던 것도 지금 녹색이 확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의 세타파가 올라가고 베타파가 줄어드는 이걸 시상 피질 부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없어진 친구들. 그리고 밑에 빨간색 코히어런스 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고, 오히려 전두엽 쪽에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 저는 저 변화가 가장 반갑습니다. 전두엽에 코히어런스라고 하는 뇌파가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다는 게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엽의 뇌 활동이 복잡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의미 있는 뇌 활동이 전두엽에서 좀 과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게 전두엽 발달이 올라오게 되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굉장히 반가운 뇌파상의 패턴. 이게 더 좋아지고 이제 전두엽의 따라잡기가 거의 끝나면은 이런 패턴도 이제 없어지면서 빨간색 선도 파란색 선도 없는 정상 패턴으로 들어가겠죠. 그 전까지는 파란색 선이 올라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변화를 보인 친구들. 자, 처음부터 뇌파가 아주 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뇌파가 심하지 않았던, 빨간색 선도 많지 않고, 빨간색 선은 조금 있지만 위가 앱솔루트 파워가 붉게 되지 않았던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뇌파가 아주 나쁘진 않았으니까 뭐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게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좋아진 친구들이고, 역시나 코히어런스상의 빨간색 선이 없어지면서 파란색 선이 전두엽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저게 저는 이제 전두엽이 더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두엽 발달이 올라와야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게 돼요. 마음 읽기가 가능해져. 아, 얘가 지금 뭐를 하고 있구나. 어제 유튜브 본 거 뭐 이런 거를 따라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예, 이게 전두엽 발달이 올라와야지만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더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뇌파상의 이제 TMS나 DCS, 이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중간 점검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아이들은 초반에 빨리 좋아지다가 나중에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초반에 늦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냥 중간 점검이지 이게 이 치료가 보일 수 있는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그래서 좀 늦는 뇌파의 변화를 보신 분들도, 또 빠른 변화를 보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간 한 5년 이상 치료를 해오면서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 아스퍼거 자폐 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한 5년 6년 동안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게 모두 다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친구는 제가 아까 대학 간 친구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뭐 다른 언어 치료 무슨 치료 이거 이외의 대안이 이 치료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속 그래도 저를 믿고 치료를 지속을 이제 하셨던 거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조금씩 발달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대학에도 입학해서, 물론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조금 어색한 게 있기는 해요. 예. 그래도 자기가 뭔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반가운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치료받았던 친구들이 어떤 뇌파상의 변화를 보였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에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좀 꾸준히 놓고 보셔야 결국 아이한테 결과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자폐 아이들 치료 결과 이제 뇌파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